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대립 양상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이제 19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에 이제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또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이 이제 믿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주 두 번째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접경 지역의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제 번질 경우에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종합지수 보시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의 길로 다시금 이렇게 또 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좀 겹치고 월요일은 또 휴장이라서 더욱더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점을 다시 이렇게 힘겹게 끌어올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어제 또 흐름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장 후반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나 싶더니 막판에 또다시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도 증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2년 만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증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는 뜻이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서 다음 주 증시는 조금 안정을 좀 되찾았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S&P 500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제의 장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참 그래요. S&P 500이 좀 힘을 내줘야 모든 증시가 이제 좀 따라가 줄 텐데 얘마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이 또 기회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도 이제 기존에 이제 저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계좌로 이제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저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언젠가는 또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까요. 이럴 때 좀 사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제 루시드 에어 퓨어 모델을 저희가 모델을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7,000불 저가형 모델이 이제 대량 생산의 길로 좀 들어선다면 전기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싱글 모터인 이제 퓨어는 406마일과 그 다음에 480마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차종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휠은 이제 19인치와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연비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디자인으로만 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9인치 휠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제 내연차에 휠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릭파이 이제 아메리카 충전 시스템을 좀 쓸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3년 동안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77,400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루프는 이렇게 메탈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글라스 형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옵션으로라도 좀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무래도 뭐 생산 공정이나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뀌니까 좀 생산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약간의 표준 기능들과 실내 마감재 등 뭐 약간의 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드림 드라이브 프로와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드림 드라이브 프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웨이 어시스트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드림 에디션과 이제 투어링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기능들을 좀 쓸 수 있겠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외형은 좀 똑같은데 이제 마일수와 그 다음에 마력, 실내 마감재, 그리고 이제 루프가 이제 좀 메탈로 된다는 것, 이것 말고는 뭐 크게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2023년에 출시가 될 그래비티까지 좀 추가가 된다면 비로소 이제 루시드 그룹의 루시드 이제 모터스가 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비티를 이제 약간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023년 하반기에 생산 예정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출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이제 카사그란데 루시드 공장 평면도입니다. 옆쪽에 이제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철도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완전 대형 호재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철도가 생기면 대량 생산을 이제 했을 경우에 배송에 관련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은 이제 캐리어를 통해서 운송을 좀 어떻게든 하겠지만 멀리 있는 지역이라든지 해외 배송 시에 이제 많은 차량을 철도를 통해서 항만까지 운송을 한다면 비용 절감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생깁니다. 여기서 왜 루시드만 이렇게 철도가 생기느냐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제 카사그란데에 있는 공장과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던 카사그란데 반도체 공장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정보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철도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도대체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철도 계획 사진을 보고 나서 혼자 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스! 이제 됐다. 모든 게 완벽해지고 있다. 혼자서 이렇게 신나 했는데 증시가 찬물을 그냥 확 끼얹었습니다. 아이 참. 하지만 뭐 우리는 걱정 안 하죠. 이렇게 루시드 그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업으로 꼭 성장해 주길 다시 한번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나스닥 탑 100을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루시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루시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 아는 종목들이고요. 보시면 뭐 엔비디아 요즘에 좀 말이 많죠. 그래서 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SQQQ는 바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애플이 스트롱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셀을 받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도 보이고요. 셀을 역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롱 셀을 받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좀 반도체 종목들은 스트롱 셀 뭐 이런 거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좀 수급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셀을 좀 많이 받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제 바이로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6종목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네요. 근데 몇 종목이 이제 셀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있고요. 언젠가는 다 같이 좋은 날 올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더 플로우 보시면 초반에는 이제 라지 스케일이 바이를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막바지로 갈수록 이렇게 좀 셀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1분봉 보시면 어제 이제 종합적인 지수 흐름과 좀 다를 게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꽂고 다시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보시면 마이너스 5.41%가 이제 하락을 한 26.5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에서는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이제 1.77%가 이제 하락을 한 26.12로 마감을 하였고요. 어제는 좀 많이 하락을 좀 했네요. 그죠? 많이 흔들어 놓을 거라 뭐 예상은 했었지만 저는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제 패닉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5% 정도가 이제 넘게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 선박 사고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 선박이 이제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선박의 문제냐, 배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리튬 배터리 화재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 자, 이제 포르쉐가 1,100여 대가 실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벤틀리가 189대가 이제 실려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폭스바겐하고 이제 아우디도 실려 있던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EV 시장이 어제 더 많이 하락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대규모 소송 사태로도 좀 번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기사 내용이 더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금 25불 라인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좀 안 좋은 기사보다는 좀 긍정적인 기사로 증시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들 이제 간절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까지는 이제 휴장이니까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꼭 힐링 잘 하셔서 컨디션 회복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